터일. 조용한 집에 스며든 불안.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려 합니다. 보험금 3억, 재개발 보상금 4억, 합계 7억. 그것이 73세 한 옥자의 목숨값이었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곧 사라져야 할 존재로 계산되었다는 것을요. 새벽 5시 한 옥자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잠은 얕았고 꿈은 없었습니다. 73년을 살며 익숙해진 시간이었지요. 침대 옆 탁자 위 남편의 사진이 희미한 어둠 속에서 윤곽만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복도는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 집은 혼자 견디기엔 너무 넓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달랐습니다. 모든 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지요. 물을 끓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도권 외곽 재개발 예정지라는 팻말이 붙은 이 동네는 이미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옆집은 석 달 전 떠났고 건너편은 작년 여름에 이사 갔습니다. 남은 건 몇 채 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아직은. 옥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지요. 남편이 떠난 지 2년째였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갑작스러웠고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은 너무 고요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적막함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 고요함은 무게를 가지기 시작했지요.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는데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편함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옥자는 컵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우편함엔 전단지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요양원 광고였습니다. 3번째였습니다. 이번 달에만요. 필요 없어요. 옥자는 전단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들 정호는 한 달에 한두 번 들렀습니다. 아들 정호는 한 달에 한두 번 들렀습니다. 그들이 올 때마다 옥자는 미리 집을 정돈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게, 흠잡을 곳 없게 말입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정호의 첫마디는 늘 같았습니다.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거실을 훑었고 손가락은 탁자 위를 스쳤습니다. 괜찮아. 걱정 마.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건강검진은 받으셨어요? 작년에 받았어. 올해도 받으셔야죠. 제가 예약해드릴게요.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건강, 요양원, 보험. 반복되는 주제였지요. 옥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며느리 선아는 말이 적었습니다. 대신 눈이 부지런했습니다. 거실 한쪽 서류함, 안방으로 이어지는 복도, 마당이 보이는 창문. 그녀의 시선은 집 구조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선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옥자는 찻잔을 들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그래도요. 재개발도 곧 시작될 텐데 불안하지 않으세요? 별로. 짧은 대답이었지만 선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호와 눈빛을 주고받았지요. 그 교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뒤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공기가 무거웠고 벽이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옥자는 안방으로 돌아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보험증서, 통장.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종이의 각도가, 서류의 순서가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지요. 착각이겠지. 그녀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옥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데 마당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바람이겠거니 생각했지만 바람치곤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커튼 사이로 마당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사람의 형체 같았지요. 옥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자의 본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73년을 산 사람의 직감은 논리보다 빨랐지요. 다음 날 아침, 옥자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담장 아래 흙이 밟힌 흔적이 있었습니다. 발자국이었습니다. 신발 사이즈는 남자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굽혀 자세히 살폈습니다. 최근 것이었습니다. 어젯밤의 것이었지요. 누가 왜? 옥자는 일어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빈 집들, 헐린 담장, 공사 예정 팻말. 이 동네는 이미 버려진 곳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누가 와도 이상하지 않을 곳이었지요. 하지만 왜 하필 자신의 집이었을까요? 옥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제대로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옥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마당의 그림자가 떠올랐고 귀를 기울이면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 곳곳이 낯설어졌습니다. 자신의 집인데도 말이지요. 부엌에 놓인 약통의 위치, 거실 소파의 각도, 안방 서랍의 미세한 흔적. 모든 게 조금씩 어긋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옥자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착각이 아니라는 걸요. 어느 날 오후 옥자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재개발 안내 차량이 지나갔습니다.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기계적이고 냉정했습니다. 확성기 조만간 철거가 시작됩니다. 2주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이 고요함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요. 누군가는 그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인내심 있게 말입니다. 하지만 옥자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느낍니다. 위험을, 악의를, 다가오는 어둠을요. 그날 밤 옥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옥자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걸요. 이젠 혼자였으니까요. 창밖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누군가 있었습니다. 옥자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대신 귀를 기울였습니다. 불안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챕터 2. 재개발 현장의 젊은 목격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옥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이었습니다. 현관 쪽으로 걸어가며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서류철을 들고 있었지요. 누구세요? 도윤 안전점검 나왔습니다. 재개발구역 안전 확인차 방문했어요. 목소리는 젊었지만 무뚝뚝했습니다. 옥자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체인은 채운 채였지요. 옥자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에 걸린 신분증을 보였습니다. 박도윤, 28세. 재개발 안전관리 계약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옥자는 체인을 풀고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은 짧게 인사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시선이 빠르게 움직였지만 침착했습니다. 옥자는 그 태도가 묘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집 구조 확인하고 균열 체크하는 거예요. 오래 걸리진 않아요. 옥자 그러세요. 도윤은 거실로 들어가 벽면을 살폈습니다. 손으로 더듬고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옥자는 부엌에 서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지요. 혼자 사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네. 가족은요? 아들이 있어요. 가끔 와요. 그렇군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안방과 마루를 확인한 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옥자는 창가에 서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도윤은 담장 아래를 유심히 봤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흙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지요. 다시 들어온 도윤은 서류철에 별가를 적었습니다. 옥자는 물을 한 잔 내밀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도윤은 물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최근에 이상한 일 없으셨어요? 옥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옥자 무슨? 밤에 소리 들린다거나 누가 집 주변을 배회한다거나 심장이 빠르게 뚝기 시작했습니다. 옥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요. 도윤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정확히 언제였어요? 일주일쯤 됐어요. 마당에 발자국도 있었고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근처에서 수상한 걸 봤어요. 뭘요? 밤늦게 차가 드나들더라고요. 공터 쪽에요. 사람들도 몇 명 내렸는데 이 집 근처를 돌아다녔어요. 옥자의 입이 말랐습니다. 왜요? 왜 우리 집을요? 모르겠어요. 근데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점검 명목으로 온 거예요. 도윤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집 문제로 누군가랑 다툰 적 있으세요? 재개발 보상이나 땅 문제나. 아니요. 아무것도요. 가족은요? 가족 중에 돈 문제 있는 사람은요? 옥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정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업 실패 이후 그의 눈빛이 달라진 것도요. 도윤은 옥자의 침묵을 읽었습니다. 신고는 안 하셨죠? 증거가 없잖아요. 그냥 느낌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경찰에 말 못했어요. 근데 제가 들은 게 있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며칠 전 공터에서 통화하는 사람 목소리를 들었어요. 날짜만 맞추면 된다. 사고처럼 해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주소를 확인했는데 이 집이었나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옥자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불안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잠깐 어디 피하실 수 있어요? 친척이나 아는 사람 집이라도. 갈 데 없어요. 그럼 경찰에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도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옥자가 옳았습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주변을 둘러보다 거실 구석에 놓인 오래된 기기를 발견했습니다. 저게 CCTV예요? 네. 옛날 거예요. 남편이 설치했는데 작동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윤은 다가가 기기를 확인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전원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거 녹화 기능 있어요. 확인해봐도 될까요? 옥자 해보세요. 도윤은 케이블을 연결하고 화면을 켰습니다. 오래된 LCD 모니터가 깜빡이더니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날짜별로 저장된 파일들이었지요. 며칠 전 거 볼게요. 도윤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거실이 보였습니다. 옥자가 외출하는 모습, 빈 거실 그리고 화면이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정호와 선아였습니다. 옥자의 숨이 멎었습니다. 화면 속 두 사람은 주변을 살피며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서류를 꺼내고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대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 서류 어디 있어? 찾아봐. 등기부도. 선아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호는 부엌 쪽을 뒤졌습니다. 두 사람의 움직임은 조급했지만 체계적이었습니다. 몸분 뒤 선아가 서류 몸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호에게 보여주며 뭔가 말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휴대폰으로요. 도윤은 화면을 멈췄습니다. 옥자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옥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아들이랑 며느리예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 있나요? 영상. 도윤은 다른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장면이 2번 더 있었습니다. 정호와 선아는 옥자가 없을 때마다 집에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확인하고 집 구조를 살피고 뭔가를 계산했습니다. 마지막 영상에는 두 사람이 거실에 앉아 대화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지요. 언제쯤이면 될까? 조금만 더 기다려. 재개발 보상금 나오면. 보험은? 그것도 챙겨야지. 옥자는 화면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한 세월이, 남편과 함께 일군 집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물을 가져다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제 신고할 수 있어요. 증거가 있으니까요. 옥자는 물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신고하면 어떻게 되죠? 무단 침입, 재산 침해. 여러 혐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할머니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그 통화 내용이랑 연결되면.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옥자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아요. 이제 알겠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다가왔습니다. 옥자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도윤은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옥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 이 집은 제 인생이에요. 남편이랑 함께 산 곳이고 아들을 키운 곳이에요. 여기서 쫓겨나고 싶지 않아요. 도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제대로 벌을 받길 원해요. 도망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옥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뭘요? 도윤 증거 더 모으고 경찰이랑 연결해 드릴게요. 근데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이미 위험하니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일단 이 영상들 백업할게요. 그리고 제가 알아본 것도 정리해서 경찰에 제출할 수 있게 할게요. 고마워요. 옥자는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지만 포기하지 않은 미소였지요. 도윤은 일어서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가까이 있을게요. 네. 도윤이 나간 뒤 옥자는 홀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창밖엔 재개발 현장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손을 펴봤습니다. 떨림은 멈춰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이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고요. 챕터 3. 가족이라는 이름의 거래. 도윤이 떠난 뒤 홀로 남았습니다. 거실엔 여전히 CCTV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일시정지된 화면 속 아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빛났습니다. 손가락이 리모컨으로 갔습니다.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움직였습니다. 정호가 서류를 들고 선아에게 보여줌습니다. 보험 증서였습니다. 선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리를 켰습니다. 오래된 마이크라 잡음이 섞였지만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이거 보험금이 얼마야? 선아의 목소리였습니다. 3억. 정호가 답했습니다. 재개발 보상은? 집 평수 생각하면 4억 정도. 합치면 7억이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자는 숨을 참았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재개발은 내년이라며. 그래도 기다려야지. 지금 움직이면 이상하잖아. 어머니 건강은? 괜찮아 보여. 오래 걸릴 수도 있어. 선아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답답하네. 우리 빚은 언제 갚고. 알아. 나도 알아. 정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무슨 사고. 옥자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사고처럼 보이게 하는 거. 집이 낡았잖아. 계단에서 넘어진다거나 가스 사고라거나. 미쳤어?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거부는 아니었습니다. 놀람이었습니다. 미친 게 아니야. 현실적인 거지.
우리 지금 파산 직전이야. 빚쟁이들 매일 찾아와. 이대로 가면 우리도 끝나. 그래도 뭐. 어머니는 혼자야. 아프면 병원도 안 가. 언젠간 사고 날 거야. 우리가 조금 앞당기는 것뿐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언제? 선아가 물었습니다. 옥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화면은 계속됐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 자연스럽게. 천천히. 보험조사 들어오면 괜찮아. 우리가 효자 며느리잖아. 자주 찾아오고 걱정하고. 누가 의심해. 정호가 일어섰습니다. 선아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에 또 와. 약 챙겨드린다고. 그때 좀 더 확인해보자. 알았어. 두 사람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옥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건 현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꿈이거나 착각이거나. 하지만 화면은 진짜였습니다. 목소리도 얼굴도 모두 진짜였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가, 자신이 길러낸 사람이. 옥자는 벽에 기댔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호가 태어나던 날, 작고 빨갛던 얼굴,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넘어질까봐 손을 내밀었던 순간, 초등학교 입학식, 너무 커 보이는 교복을 입고 웃던 모습, 대학 합격하던 날, 눈물 흘리며 안겨왔던 것, 결혼식 날, 옥자의 손을 잡고 말했던 것. 엄마 고생 많았어. 이제 내가 잘할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옥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밤이 깊어갔습니다. 옥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창밖이 밝아졌습니다. 옥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73년을 산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눈가가 처져 있었습니다. 이 얼굴을 보며 정호는 뱀 생각했을까요? 짐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지워야 할 존재라고 생각했을까요? 옥자는 거울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안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뭘 잘못한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옥자는 사진을 꺼내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호였습니다. 옥자는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벨소리가 멈췄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 엄마, 주말에 갈게요. 건강 챙기세요. 옥자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건강 챙기세요. 웃기는 말이었습니다. 옥자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CCTV 화면은 꺼져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생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장만한 집이었습니다. 벽지를 직접 바르고 마루를 닦았습니다. 마당에 나무를 심고 꽃을 키웠습니다. 정호를 이 집에서 낳았습니다. 밤새 울던 아이를 안고 마당을 걸었습니다. 열이 날 때마다 간호했고 아플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그 모든 사랑이 7억이 됐습니다. 옥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재개발 현장이 보였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곧 이 집도 무너질 것입니다. 벽도 마루도 추억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 전에 자신부터 사라지길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옥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깊이 내려갔습니다. 슬픔의 바닥까지. 그곳에선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경찰서 연락처 알아봤어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고마워요. 내일 갈까요? 옥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생각 좀 할게요. 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옥자는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신고하면 끝입니다. 정호는 잡혀갈 것입니다.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일까요?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어머니. 세상은 뭐라고 할까요? 옥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시선 같은 건, 중요한 건 자신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집에서, 이 삶에서 아무도 자신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옥자는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을 열었습니다. 약통이 보였습니다. 혈압약, 소화제, 영양제. 매일 먹는 것들이었습니다. 옥자는 약통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상이 생길 것입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섞을 것입니다. 옥자는 약통을 도로 넣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믿을 수 없으니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옥자는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차만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혼자라는 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누구도 없으니까요. 해칠 사람도 없으니까요. 옥자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모레를, 그 다음을.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남았습니다. 정호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옥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이었습니다. 챕터 4. 도망치지 않겠다는 선택.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옥자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밤새 생각했습니다. 선택지를 하나씩 떠올렸지요.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짐을 싸서 어딘가로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겠습니까? 73세의 노인이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에 영상을 보여주고 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일까요? 증거가 충분할까요? 계획만 세웠을 뿐 실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옥자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73년을 산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내가 직접 끝내야 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숨지도 않겠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끝낼 것입니다. 제대로 확실하게. 옥자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네, 갈게요. 1시간 뒤 도윤이 왔습니다. 옥자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내왔습니다. 도윤 결심하셨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근데 제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무슨 뜻이에요? 옥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신고는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직접 증거를 더 모으고 싶어요. 위험해요. 알아요. 근데 법정에서 확실하게 끝내려면 더 필요해요. 계획만 세운 게 아니라 실행하려 했다는 증거가요. 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미끼가 돼야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실제로 다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요. 혼자는 못해요. 옥자는 도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경찰이랑 연결해 주세요.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 해요. 안전하게요. 도윤은 고민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형사님이 있어요.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분한테 연락해 주세요. 알겠어요. 근데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마음이요. 옥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괜찮진 않아요. 근데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뒤 작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도윤과 형사 한 명이었습니다. 김영수, 50대 중반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 형사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옥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사람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엔 사람이 없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김 형사가 말했습니다. 문제가 될 내용입니다. 무단 침입, 재산 침해 시도. 근데 할머니 말씀대로 실행 전이라 형량이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거죠. 옥자가 말했습니다. 김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실제로 범행을 유도하는 건 통제가 어려워요. 하지만 가능하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철저히 대비해야 해요. 할머니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김 형사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께서 며느리분께 연락하세요. 몸이 안 좋다고요.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올 겁니다. 기회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날 집에 저희 요원들이 대기합니다. 숨어서요. 집안에요? 밖에요. 잔 근처 빈집 여러 곳에 배치합니다. 집안엔 추가로 녹음 장비를 설치하고요. 옥자는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그들이 뭘 하든 놀라지 말고요. 위험한 순간이 오면 저희가 바로 진입합니다.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죠? 김 형사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음식에 뭘 탈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실제 피해가 생기기 전에 막을 겁니다. 옥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하면 될까요? 시간이 필요해요. 일주일 뒤 어떠세요? 좋아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도윤은 장비 설치를 돕기로 했고 김 형사는 인력 배치를 준비했습니다. 옥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하지만 밤이 되면 두려웠습니다. 손이 떨렸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모습이 웃던 모습이. 그러다 CCTV 속 차갑던 눈빛이 겹쳐졌습니다. 옥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지워야 했습니다. 사흘 뒤 옥자는 선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선아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어지러워. 병원 가보셨어요? 가기가 힘들어. 혼자서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시간 되면 모셔다 드릴게요. 이번 주말 괜찮을까? 정우랑 같이 오면 좋겠어. 다시 침묵이었습니다. 짧지만 의미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알겠어요. 토요일에 갈게요.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옥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도윤이 왔습니다.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녹음기예요. 거실이랑 부엌에 설치할게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액자 뒤 시계 안 화분 밑. 이거 어떻게 켜요? 자동이에요. 음성 인식돼서 대화 시작되면 녹음돼요. 그렇군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와서 물러설 순 없잖아요. 무서우면 언제든 중단하세요. 저희한테 신호만 주시면 돼요. 무슨 신호요? 휴대폰에 제 번호로 전화만 거세요. 받지 않아도 돼요. 발신 기록만 보고 바로 진입할 거예요. 옥자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도윤의 번호가 맨 위에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도윤은 설치를 마치고 떠났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벽 뒤에 거리에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금요일 밤 옥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끝입니다.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들을 직접 마주해야 한다는 게.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당하고 사라지는 것.
녹자는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내일이면 끝나.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녹자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3년을 산 얼굴.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김 형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모두 배치 완료. 안심하세요. 녹자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집을 정돈했습니다. 거실을 쓸고 부엌을 닦았습니다. 차를 준비했습니다. 과일도 깎아 놓았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오후 2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녹자는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정호의 차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호와 선아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정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몸이 안 좋으시다고요? 녹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요즘 어지러워서. 병원 가보셨어요? 아니. 그래서 너희 오면 같이 가려고. 선아가 옥자를 살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그래.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옥자는 차를 따랐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들키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정호가 찻잔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같이 병원 갔다가 저녁 먹고 갈까요? 그래. 좋아. 녹자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이 아닌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무엇이 시작될지. 챕터 5. 살아남은 사람의 이름.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정호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선아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물 좀 드릴게요. 선아가 말했습니다. 녹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에 울렸습니다. 선아는 부엌에서 컵을 꺼냈습니다. 물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녹자는 봤습니다. 거실에서도 보였습니다. 흰색 가루였습니다. 선아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정호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아의 손이 컵 위로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김 형사와 경찰관 3명이 들어왔습니다. 선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호가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예요? 체포합니다. 살인 미수 및 주거침입. 김 형사가 말했습니다. 선아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경찰관 바닥에 떨어진 게 뭡니까? 경찰관이 봉지를 집었습니다. 비닐봉투에 넣었습니다. 정호는 옥자를 봤습니다. 엄마. 옥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경찰이? 경찰관 조용히 하세요. 경찰관이 정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갑을 채웠습니다. 선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호사 부를게요. 이건 오해예요. 선아가 소리쳤습니다. 김 형사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오해입니까? 화면에는 며칠 전 두 사람의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정호와 선아는 화면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충분합니다. 계획적 범행이고 오늘 실행하려 했습니다. 김 형사는 옥자를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옥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제발. 옥자는 정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낳고 키운. 하지만 이젠 아니었습니다. 너한테 할 말은 없어. 옥자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엄마. 난 내 엄마이기 전에 살아야 할 사람이야. 정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두 사람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선아는 끝까지 소리쳤습니다. 오해예요. 우린 그냥. 문이 닫혔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옥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김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결과 나오면 기소될 겁니다. 증거가 명확해서 실형은 확실합니다. 녹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 조치 받으실 수 있어요. 필요하시면. 괜찮아요. 이제 됐어요. 김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경찰이 떠난 뒤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녹자는 도윤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기다려줬습니다. 한참 뒤 옥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끝났네요. 네. 끝났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사시면 돼요. 할머니 인생을요. 옥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평생 누군가의 엄마 아내로만 살았는데 천천히 찾으시면 돼요. 도윤은 일어섰습니다. 저 다음 주에 다른 현장으로 가요. 그래요? 네. 근데 전화는 언제든 받을 수 있어요. 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요. 별 말씀을요. 당연한 거 했을 뿐이에요. 도윤은 짧게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옥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옥자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사진 몇 장.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재개발 보상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추억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뒤 작은 임대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2개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옛집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짐을 풀며 옥자는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잘했죠?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옥자는 사진을 작은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새로운 동네였습니다.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한 달 뒤 열렸습니다. 옥자는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진술했습니다. 정호는 멀리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선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었습니다. 피고인들과 합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옥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언젠가는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벌은 받아야 해요. 제대로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결은 2주 뒤 나왔습니다. 정호는 징역 5년, 선아는 징역 4년이었습니다. 옥자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끝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옥자는 매일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커피숍에 들러 아메리카노를 마셨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돌아보니 도윤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예요? 근처 지나가다가 봤어요. 여기 사세요? 응. 이사 왔어요. 도윤은 옆에 앉았습니다. 지내세요? 그럭저럭요. 당신은? 그럭저럭이요. 둘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좀 괜찮아 보이세요. 그래요? 예전보다. 옥자는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런가 봐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도윤은 일어섰습니다. 저 가봐야 해요. 또 뵐게요. 그래요. 조심히 가요. 도윤이 떠난 뒤 옥자는 다시 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상처는 남았습니다. 아물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밤이면 가끔 눈물이 났습니다. 정호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신을 지킨 것에 대해서는요. 옥자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을 밥이었지만 정성껏 차렸습니다. 밥을 먹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졌습니다. 예뻤습니다. 옥자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살아있어서 볼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차를 한 잔 탔습니다.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소설이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많았으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옥자는 책을 덮었습니다. 침대로 갔습니다.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잘 살았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한옥자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 그렇게 계속